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그려냈는데요. 비트코인 역시도 처음으로 $8,00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로벌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대가로 군사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리스크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80,000를 돌파한 이후에 $81,000 역시도 넘어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CPI에 달린 랠리 지속 여부, 파월의 경제 전망도 주목. 이번 주 13일은 CPI가, 14일은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지 여부가 주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솔라나가 일주일간 24% 넘게 폭등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 역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1,000억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44,000선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장중 처음으로 6,000선을 뚫어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우지수 0.59% 상승한 43,989포인트 선에 S&P 500 지수는 0.38% 상승하며 5,996포인트 선에 나스닥 역시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19,287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미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0월 CPI와 PPI 등 주요 물가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역시도 서울경제TV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4.4%까지도 올랐지만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4.3%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많은 구성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0.8%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국제유가는 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중국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예상보단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 또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럴당 $70 선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M7 종목들은 모든 종목들이 쉬어간 가운데 테슬라만 나홀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226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빼앗기며 주춤하는 애플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68%의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했습니다. 0.84% 떨어졌는데 인텔을 대신해서 다우지수에 편입된 첫 거래일이었죠. 지속적인 상승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149.76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점은 더욱 높였습니다. 주가 $150 선 돌파를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시가총액 $4조 돌파도 가시권에 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없었는데요. 모든 빅테크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는 AI 산업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최초의 시총 4조 달러 기업이 될 수 있을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후 단 8개월 만에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어 지난 6월에는 시총 3조 달러도 뚫어내며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올라서는 데 든 기간은 단 4개월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결과치에 따라서 시총 4조 달러 돌파 여부와 시기까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SEG는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증가한 328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살펴보시면 0.89%의 하락을 그려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4% 떨어진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 주목해볼 만합니다. 지난 한 주는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역사적인 한 주였죠. 금요일장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8% 이상 상승하면서 3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 지난 6일에는 14% 이상 급등을 했었고 7일에는 2.9% 오른 데 이어 사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고 결국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도 돌파해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살펴볼까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5% 이상 뛰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진 30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미디어 지분을 팔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후에 주가가 뛰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작성한 성명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게시물 직후에 트럼프 미디어가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엔텍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엔텍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2.56% 상승하면서 11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바이오엔텍의 새로운 암 치료제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뒤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 크리스 시브타니는 목표 가격을 90달러에서 137달러로 높여 잡았고요. 이 분석가는 임상 개발 중인 새로운 면역 항암 자산인 BNT327을 지목하면서 초기 임상 데이터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의 잠재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살펴볼까요?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미국의 공유 숙박 중개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기대치를 대체로 충족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134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3분기 매출은 37억 3천만 달러, EPS 2.13달러로 LSEG 예상치인 매출 37억 2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고 EPS는 2.14달러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10%가량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EPS는 작년 6.63달러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에어비앤비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23억 9천만 달러에서 24억 4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핵심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의 미개척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동안 새로 시장을 개척한 곳의 평균 숙박 예약 건수 증가율은 핵심 시장보다도 2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폭발한 트럼프 랠리 계속 이어질까? 우선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금리 인하까지 또 추가로 결정이 되면서 일단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마지막 연말까지 4분기 내내 보여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좀 크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4년 내내 될 것 같아요. 4년 내내요. 왜 그러냐면 글쎄 이제 트럼프 랠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 좋게 반영된 것만 이제 생각합니다만 좋게 반영되든 또 때로는 꺾여서 내려오더라도 그 모든 것이 트럼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어쨌거나 한 번 더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남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은 다 할 것이다.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경제 지표는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는 자기라는 거예요. 트럼프 노믹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경제만큼은 자기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 트럼프 내각의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수전 웨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을 넘지 말 것.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경제보좌관이 됐든 다 트럼프 당선인보다 나중에 이제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트럼프 대통령보다 경제정책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는 트럼프다. 이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어떤 변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게 트럼프 1기 때 유명한 재무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발음도 쉽지 않은 문의신이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엄청나게 신임을 해요. 하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죠. 폼페이오 집권 1기 때 국무장관이었죠. 다 기용 안 한다는 거예요. 넘버원. 무조건 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충성심이에요. 그 이야기는 경제는 4년 내내 트럼프라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를 보면은 사상 처음으로 44,000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른바 트럼프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랠리. S&P 500 지수도 6,000선 고지 넘어섰죠.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 중에 지지율보다도 뉴욕 증시 지표를 더 신경 쓰는 지도자, 대통령 단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4년 내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계속 일단은 올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지금 법인세 아직 낮추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인세를 15%까지 낮춘다 그러죠. 거기다 관세 올린다 그러죠. 여하튼 아메리카 퍼스트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랠리, 트럼프 현상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 이제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키워드는 뭐냐? 트럼프가 아닙니다. 다른 한 사람이죠. 머스크입니다. 네, 이번에 바로 여쭤볼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자, 트럼프 트레이드에 이어서 머스크 트레이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간밤 미증시는
M7 기업들 모두 다 하락한 가운데 유일하게 나홀로 오른 게 테슬라 8% 넘게 폭등을 했었어요. 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해리스 부통령한테 어느 정도 좀 무게추를 두는 느낌이었는데 단 한 사람, 오직 머스크만이 올인했었거든요. 자, 머스크 트레이드는 어떻게까지 열기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머스크고 머스크가 트럼프다. 이런 현상이 4년 내내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틀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머스크가 어느 정도냐면 정말 속된 말로 우리가 이것을 뭐 방송용 용어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이 머스크는 이 트럼프에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M7 기업들이 그러니까 테슬라만 제외하고는 M6 기업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통 눈치를 보면서 유력 후보 두 사람한테 정치 자금을 보통은 다 줍니다. 살짝 이렇게요. 그런데 본인이 2천억 원을 그냥 몰빵합니다. 트럼프에다. 그러다가 유세장에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버틀러 시에서 이 관통상을 당할 때 그렇죠. 그때 트럼프 후보가 외쳤던 것이 fight, fight, fight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fight, fight, fight를 그대로 외칩니다. 키도 두 사람이 비슷해요. 게다가요, 일론 머스크인데 유독 이 머스크를 일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트럼프입니다. 보통은 이제 발음을 일론 머스크라 그래요. 아이언맨의 이 현실적인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머스크죠. 1971년생. 저 동갑이에요. 네. 네. 근데 뭐 놀랄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머스크의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10월 23일 대선을 불과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나요? 열흘 정도 앞두고 있나요? 3분기 실적 발표 훌쩍,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냥 뿅뿅 뛰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뭐냐? 바로 테슬라가 아니라 머스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론 머스크 현상.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리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리튬 배터리를 니켈 배터리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지금 규제를 머스크가 피해가기 위해서 테슬라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중국에서 아무리 생산하더라도 중국 대리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누굽니까? 머스크. 머스크가 생산한 거야. 그럼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4년 전하고 다르게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토록 2016년에 당선됐을 때 제일 총애했던 사람 누굽니까? 지금의 머스크처럼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본인의 딸인 이방카였죠. 일절 이번에 대선엔 이방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당선 소감을 외치는 웨스트 팜비치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아빠에 대한 저항이죠. 반발이죠. 나 이제 됐어.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 누구? 머스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스크 트레이드를 앞으로 계속 잘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테슬라의 주가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정말 급물살을 탑니다. 이런 현상이 뭐 내내 지속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도 현대가 조지아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삼성도 미국에서 텍사스죠 생산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전기차 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자, 지난 9월 달에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와 대담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합니다. 규제 좀 없애달라. 미치겠다. 자율주행차 각 주마다 다르다. 이래서는 뭔가를 자율주행 해볼 수가 없다. 그래? 없애. 그러면은 아예
머스크를 위원장 시켜줄 테니까 본인이 위원장 하면서 다 없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율주행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경쟁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자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였다면 이 머스크 시대, 트럼프 시대에는 자율주행차 이 부분을 장막을 걷어버리고 등장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국내 기업 중에 이 머스크의 우주 발사차에 들어가는 첨단 합금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HVM입니다. 이 HVM이라는 기업 자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 발사체의 1단 및 2단에 들어가는 첨단 합금을 제조 공급하고 있다. 2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납기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어떤 외국도 그렇고 우리가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외국 기업들이 성능은 뛰어난데 납기를 맞출 수 있다. 깜짝 놀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HVM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지금은 그 규모나 이런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머스크 수혜주, 이른바 머스크 밸류 체인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와 동갑내기 친구인 우리 소장님께서 머스크 관련주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시장은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반면 우리 시장은 현저하게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요. 이러한 시선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개미 투자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개미가 국내 개미 너무 괜찮죠. 또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제 폐지가 곧 된다고 하니까요. 희소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불장인데 우리는 불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노는 시간에 다 설명드릴 사안들은 아니고 지금 오히려 미국장이죠. 미장이 불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어디다가 투자하느냐가 우리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중요하고 이미 우리 서울경제 특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불장이에요. 앞으로도 트럼프는 미국 기업,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S&P 500은 계속해서 기록 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저 신문에 앞서 이제 우리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1조, 143조 하여튼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 돈에 엄청난 투자 금액이 미국 증시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학개미 이런 정말 장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로는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우리 증시가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위기설을 겪으면서 우리로서는 주춤한데 미국장은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기업에 올랐던데 비슷해요. 미국 시총 순위대로 우리도 거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재빨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많습니다. 보유 유지 금액도 테슬라가 가장 많고 이게 이른바 머스크 트레이드 현상이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지금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제 140조가 넘는 돈이죠. 그 돈이 지금 미국장에 다 가 있는 상황이고 또 대규모 법인세를 감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노믹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장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1월입니다. 지난해 1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빠져나가요, 지금.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 650억 달러 정도였는데 1월 달이 쭉쭉쭉쭉 가다가 거의 2배가 돼버렸어요. 11월 달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후내년 상황에는 미국은 계속해서 불장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과하게 투자했다가 자칫 된소리를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까지도 썰어버렸죠. 레드 스위죠.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이 고스란히 처음에 2년 동안은 2년 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고스란히 그대로 다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역시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들 역시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 우선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추가적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용 역시 완만하게 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CPI, PPI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국내 증시는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과 종목이 수혜지가 될지 지금 미국 정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시장까지도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2016년 대선, 미국 대선 기억나시고 그때만 하더라도 좀 불안했잖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근데 훨씬 더 이제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호감과는 별개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려했던 그런 게 없죠. 물론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별로 서두르질 않아요.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별로 트럼프 당선인이 서두르지 않아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걱정했던 뭐 AI 반도체,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씻겨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SK 하이닉스, HBM 계속 공급하죠. 삼성도 여건이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삼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면 그건 또 삼성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또 거두게 되면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2.0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적으로 오히려 노련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방산 또 조선. 조선은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와는 가장 먼저 통화했죠. 12분간 통화하면서 콕 집어서 조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조선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미국 조선 기반은 무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맹렬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다가 미국 군함을 맡겨 어림도 없는 소리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한국에 이런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머릿속에는 다른 건 몰라도 조선은 확실하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산업 섹터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약값을 동물보호법인가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약값을 낮춰야 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카피약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삼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여전히 좋습니다. 엔터라든지 음식료, 화장품.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이른바 품품 전략, 달러 자산을 수출 대금으로 받는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 식품이죠. 그다음에 화장품, 품품 전략. 이것도 미국 시장이 이제 화장품, 실리콘투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 이건 그룹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왜? 김성현 하나 회장과의 관계도 무시 못합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있지만 역시 김성현 하나회장과의 이 화약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풍산, 유진, 한국경제연합회 회장과의 인맥, 관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우리가 뭐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값이 당선 발표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른 안전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쪽은 본인이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 이른바 가상자산의 수도를 만들겠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까지 도지코인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금값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출이 기대되는 화장품 그리고 식품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산, 원전,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조선까지도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금값이 고공행진했었던 그 지난주, 직전주와는 달리 상당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다만 크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달러입니다. 지금 강달러로 가느냐 아니냐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올리고 또 법인세는 내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파월 연준 의장과의 관계가 어떠냐. 당장 내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파월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내몰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또 과격하게 트럼프 당선인이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의 연방법에 의해서는 눈치 안 보고 갑니다만 눈치 안 볼 수가 없고요. 왜?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강달러가 원치 않게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겠지만 금값은 뭐 오바마 때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바이든 때는 또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부 변수들이 올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달러 상황에서 또 금리가 더 인하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또 안전자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또 신중하게 유의하면서 투자의 기준을 세워갈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4년간 물론 트럼프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 일론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과 관련해서도 변동폭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0일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8137.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대선 당일인 5일 7만 5천 달러 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한 바 있는데요.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 6천 달러 선, 8일에는 7만 7천 달러도 경신하더니 파죽지세로 8만 달러 선까지 뚫어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CNBC는 여러 가상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친가상화폐 규제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1년 안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란 낙관론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시간대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됐습니다. 73으로 전달의 확정치인 70.5보다 상승했는데요. 이 지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지표로 시장 기대치보다 웃도는 결과가 나오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78.5로 10월 확정치인 74.1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미국 대선 이전인 3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이 미 연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8일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가 연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X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100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리 상원의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설계된 방식이다라고 주장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당선될 경우 연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CNBC는 머스크의 반응은 간결했지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8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는데요. 이번에 승인한 6조 위안의 부채 한도 상향과 기존 4조 위안의 할당 조치를 합하면 총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겁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또 2029년 이후 만료되는 빈민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숨겨진 부채 2조 위안에 대한 상환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 표결했고 특히 지방정부 부채 감소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당초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부양책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거란 기대가 컸지만 직접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 등은 발표되지 않았고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만 제시됐기 때문이죠.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 정부가 향후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에 부양책의 규모를 조율할 것이라는 점에서 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 상무부의 결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 상무부는 해당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AI 가속기나 GPU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앞으로 TSMC가 중국 업체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SMC는 자신들은 법을 준수하는 회사라며 수출 통제를 포함해 모든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CPI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지만 상승폭은 지난 9월에 0.4%에 비해서 둔화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0.4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인데요. 최근에 통화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오히려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작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반면 10월 PPI는 1년 전에 비해 2.9% 하락하며 25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PPI 하락폭은 시장의 예상치인 마이너스 2.5%보다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글로벌 리츠 비중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고요. 자본 리사이클링은 이제부터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4년도를 요약을 하자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반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 글로벌 리츠 역시 주가의 핵심은 역시 금리였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반적인 국가별, 섹터별 리츠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리츠는 7.7%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리츠 주가의 핵심 변수는 금리였고요. 상반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7월 이후 미국 경제 지표, 즉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지수가 상승했었습니다. 임차 계약하에 묶여있는 임차 수요, 이 말은 계약에 묶여서 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차 물건을 반납하거나 다른 계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수요를 뜻하는데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우량한 자산 보유 비중으로 인해 단기 경기 침체 우려보다 금리 하락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미국 금리가 재상승하면서 글로벌 리츠 주가가 다시 반락했었습니다만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줘 왔고요. 반면 2022년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엔화로 인해 투자자 유입 효과를 봤었던 일본 리츠는 뒤늦은 긴축 조치에 연초 대비 6.9% 하락한 약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거와 헬스케어, 개인 창고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리츠 외에 오피스, 즉 사무공간과 리테일, 숙박 등 경기 민감 섹터 리츠도 모두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기록해 왔습니다. 산업물류 리츠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는데요. 이는 2020년도에서 2022년도 급증한 신규 투자로 인해 2023년 하반기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탓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츠는 과거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긴 부채 만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고정금리 부채 구조로 단기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영향이 여기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이유죠.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된 자산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양호한 수익률 기록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의 금리 인상기에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리츠 주가가
주가가 급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짧은 만기로 인해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불거진 한국 리츠를 제외하면 주요국 리츠들이 금리 인상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글로벌 리츠 주가는 30에서 40%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기록해 왔었습니다. 오히려 2024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리츠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 2025년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리사이클링의 힘, 극명한 저평가 탈피, 이제는 실질적인 배당 성장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리츠의 가치는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면서 이제 실질적인 배당 성장성 확대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리츠의 배당 성장을 위해서는 보유 자산의 임대료 증가, 그리고 저수익 자산의 매각, 고수익 자산 편입 등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를 자본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해야 자본 리사이클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요. 2025년 리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 자산 가격 오를 가능성입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공실률과 임대료 수준, 그리고 자산 공급, 투자자의 자금 흐름, ESG 요인 등을 다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펀더멘탈 역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2024년도 들어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부동산 공실률이 더욱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와 산업물류 시장, 그리고 리테일 자산 쪽으로 조금 더 살펴봐도 좋을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각 섹터의 공실률을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자, 임대료도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료 회복세에 오피스 시장, 그리고 산업물류 시장 등 주요 리츠는 수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을 활용한 리츠 투자 매력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데요. 저평가 우량 자산이 많고 자산 편입 파이프라인 풍부한 섹터 역시도 미국 오피스, 산업물류 섹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물류와 임대주택 리츠를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섹터는 저평가된 우량 자산이 많고 자산 매입 및 신규 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풍부해 금리 인하 시에 투자 재개가 쉬워지는 요인이 있는데요. 특히 산업물류 리츠는 높은 임대료 상승률 덕분에 연간 배당 성장률이 10% 내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피스 리츠도 살펴보시면 오피스 자산 중 일부는 공실률이 높은 건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량 자산의 경우 업황이 개선되면 빠르게 자산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 우선 2025년도 글로벌 리츠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크게 돋보이는 부분은 단연 오피스 섹터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